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뉴스포스트 7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종군 위안부가 위안부로 바뀐다는 말을 듣고 느낀 점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말 바꾸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를 순화시킨다는 걸 조목조목 예를 들어 설명한 칼럼인데요. 결론에서 종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명칭을 바꾼 방침을 한심하다며 비판했군요. 흥미로운 생난리 반응 함께 보실까요? 통 끄신 구독, 좋아요. 사람의 생각이 말에 의해 형상화되는 이상 표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논쟁할 필요도 없다. 칼럼니스트 이시하라 소이치로 씨가 고찰했다. 사람이 곤란한 것을 말할 때는 무심코 말 바꾸기를 해버립니다.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상대가 싫어해서 당한 일을 의논해서 헤어졌다. 실력 부족해서 출세하지 못한 것을 나는 요령이 없어서 등이다. 이 정도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죄는 아닙니다. 탤런트나 아이돌이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걸 졸업이라고 하거나 왜 맛있는지 모르는 걸 진미라 표현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담은 말. 부하 직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안을 했을 때는 더 나은 안을 생각해 오라고 엄격히 말하지 않고 지금은 시기가 나쁘지 않을까 등 부드럽게 표현하는 건 상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런 쉬운 말도 많이 있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억지스럽고 뻔히 보이는 속셈을 발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뉴스에서는 의료 붕괴라고 해도 좋을 상태를 의료가 압박당한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 밖에도 예를 들면 후생노동성은 앞날이 밝은 외국 젊은이를 인신매매에 가까운 방식으로 일본에 데려와 노예처럼 취급하는 제도를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출입국청은 수용 중이던 스리랑카인 여성이 희생된 문제에서 시설 내의 모습이 찍힌 영상의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일이 알려지면 곤란하기 때문에인데 이를 프라이버시 보호의 차원이라고 바꿔 말했습니다. 회사 등에서도 성희롱을 커뮤니케이션, 애정 표현이라 바꾸고 갑질을 가르침, 사랑의 채찍이라 바꾸어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표현은 공통적으로 보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깎이는 것을 완화시키고 싶고 책임이나 실수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싶으며 본질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고 싶은 것인데 목적한 의도와는 달리 더욱 인상이 나빠지거나 나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부 과학성은 교과서 출판사들이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 변경하려는 수정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단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종군 위안부는 많은 교과서에서 위안부로, 강제 연행은 강제 동원 징용으로 변경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종군 위안부나 강제 연행이라는 말이 베스트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바꾸기를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그 소리에 응한 정치가들은 아무래도 일본의 책임을 가능한 한 가볍게 보이고 싶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이번 일로 일종의 성취감을 갖게 됐을까요? 다만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나 국제사회는 어쩌면 이런 자세가 조금 어이없거나 반대로 꽤 꺼림직하구나 라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무심히 바꾸어 말하는 것의 리스크를 재차 가르쳐줍니다. 아울러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가 다른 문제를 바꿔 말하면 속이려는 착각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마지막 문장은 한심하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아사히 신문이 만들어낸 말인데 이런 사람이 언제까지 나타나는 걸까? 하나의 신문사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은 일본이 평가절하 당하겠군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구글에 검색했는데 고작 사료 글쟁이잖아.
아베 씨의 난치병을 야유해서 비판을 받는 등 썩어 빠졌잖아. 아쿠타가와 문학상을 받은 대만 여자와 똑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판할 자유를 행사하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는 혐오하며 침묵을 지키는 종류다. 언론 자유의 이름으로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부각되는 걸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가 존재했다면 그 증거 제출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 증거를 조작할 수 없게 전시 중 혹은 전쟁 후 수년 이내에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진 것에 한정해야 합니다만, 증거도 없이 일본을 깎아내리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건 언론 자유를 일탈한 행위이며 헤이트 발언으로 취급해서 처벌해야 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엄마 언론사, 특히 아사히 신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바른 호칭으로 부르자면 공창, 타관 노동자가 됩니다. 이를 위안부, 징용공이라 부르는 것이 오히려 순화시키거나 압력에 의한 말바꾸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트 세븐 기자는 너무 공부가 부족해요. 위안부라는 것은 일본인 작가의 위증과 일본 미디어의 허위 보도라고 최근의 연구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아사히 신문의 요시다 보도와 마찬가지로 이 기사 같은 보도가 바로 허위 보도일 것입니다. 한심한 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당신들, 자칭 진보 지식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녀들의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응모한 고액권 수혜자들로 피해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가득할 텐데요. 이제 시대는 당신들이 증거를 제시하고 현실을 직시할 차례라고 생각해요. 종군 위안부란 없었고 그런 어휘도 없었다. 어떻게라도 그런 상업단체를 호칭을 붙여 부르고 싶다면 군인 상대의 이동 매춘부라고나 할까. 할아버지가 말했다. 시작하고 3일만 버티면 된다고. 쉽게는 안 되고 말고. 진실을 진실로 계속 말하고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도 조선 유교 사상 밑에서 가난하게 자란 여자아이를 친부모가 자국의 브로커에게 인신매매했다는 진실을 포함해 세계에 설파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형편이 나쁠 때 다른 말을 한 것은 정정해야 한다. 사실 스스로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녀들은 역시 선배의 영혼이나 전통, 적성 등을 잘 계승하고 있는 것일 거다.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다. 왜 사사로운 것들이 씩씩함,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 그 자체의 아름다움 등을 부질없는 자존심으로 부정하며 없던 일로 만들려고 자꾸 획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 제대로 당시 자료를 보고 연구하는 언론인이 얼마나 있는가? 위안부뿐 아니라 여러 문제에서 객관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론과 망상으로 몰아붙이며 근거가 약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위안부 자료를 고려할 때 강제 연행이라고 생각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돌쇠 한마디. 칼럼에 동조하는 댓글이 딱 하나 보이네요. 상위에 랭크된 것이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명칭을 세탁해봤자 본질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